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벌써 2월이네요. 2월에 진입하시는 분들, 이 힘든 길을 가시려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월 진입자 영상에서 공부 방법 얘기하기 전에요. 자, 우리 2월 달에는요, 시험 일정 공지 조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접수 2월에 있습니다, 여러분. 2월 19일에서부터 2월 23일까지 1차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여러분들 놓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 접수하실 때요, 영어 점수 같이 제출하는 그런 첨부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점수 제출하실 때 마지막 날까지 성적 발표가 되는 영어 시험만 여러분들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 발표일 언젠지 미리미리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팁을 드리면요, 이게 올해는 이제 지원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원자가 조금 많아지면요, 여러분들이 가기 편한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시험장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학교들이 좀 괜찮은 데들을 빨리 다 마감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 좀 먼데 신청하셨고, 근데도 이게 다 마감이 돼가지고 조금 지나서 이제 근처 학교들이 몇 개가 더 열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히 좀 신경 쓰이지 않도록 이거 열리자마자 조금 부지런 떠셔서 바로바로 접수하시는 거, 그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 지역에 괜찮은 학교가 다 마감됐더라도 나중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하셔서 조금 대기하시면은 아마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은 다른 시험 지역이 언제쯤 다시 열릴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 공고는요, 큐넷 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시험 정보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연락해 보시면요, 조금 더 이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익숙해지셨겠지만, 유예생분들은 이제 지금 접수하시는 거 아니죠. 유예생분들은 2차 접수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5월에. 그래서 유예생분들은 요때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 정보 좀 공유해 드리고요. 2월에 진입하시는 분들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될지 한번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의사항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보고 상담하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 하는 정보 전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직 좀 감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보편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 요 개개인의 상황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변형하셔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나 못하시는 분을 딱히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을 했다거나 다른 시험을 준비해 본 적 없는 이런 일반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계획이니까요, 만약에 내 상황이 좀 다르다 하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계획에서 적당히 가감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 상황 좀 다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랜드잇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무료로 1대1로 수험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하셔서 한번 공부 계획 세우신 거 점검 받고 시작하시면은 더욱더 안전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2월 진입하시는 분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에 진입하시는 분들요, 공부 계획 세우기 정말 쉽습니다. 자, 왜 쉽냐? 2월에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요, 조금 지나서 4월에 1차 시험이 있죠? 자, 1차 시험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예전에 1차 공부를 했었다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도 땄고 회계경제도 전공을 했었다 하는 요런 1차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있는 되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안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된다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인데 요거는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에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요렇게 내년 4월에 있는 1차 시험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2차 시험, 요거를 이렇게 한 번에 같은 해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하는 동차 합격을 노리기에 아주 딱 좋은 시기입니다. 물론 동차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주변에 동차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요, 되게 많은 분들이 2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동차 노리기 딱 좋은 시기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동차 노릴 수 있느냐? 자,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1년 5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 보통 한 9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10월이 되겠죠. 10월까지는 2차 공부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공부는요, 이때 안 하고 계시다가 10월 달쯤 돼서부터 1차 공부를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차 공부는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거죠. 언제까지? 자,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1월까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이렇게 병행해서 1차, 2차를 병행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 1차만 100%, 1차에 완전 힘을 쏟아서 요때 1차 합격, 4월에 1차 합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4월을 기준으로 안 하고 있던 2차 공부를 다시 이렇게 100% 끌어올려서 3달 동안 빡세게 2차 준비 마무리하시고 2차 합격하는 요런 그림을 노려주시는 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평가사님,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왜 2차부터 공부를 하나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시험은요, 조금 특별한 특징이 1차 시험은 좀 쉽다 그러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말하면 좀 쉬운 편입니다. 1차가 조금 쉽고 2차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1차는요, 일반 전업 수험생 기준으로 뭐 공부 전혀 안 하셨던 분들도 보통은 6개월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차 공부하기 전에 6개월 정도만 바짝 1차 공부를 하시고요. 그 나머지는 2차 공부에 다 때려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1차는 요때만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2차부터 지금 당장 1차 공부할 필요는 없이 2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시험은요, 1차와 2차의 연계성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1차를 뭐 배워두면 2차에 도움은 되기는 하는데 그 1차를 못 배웠다 그래서 2차를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와 2차의 연계성이 떨어지니까 2차 먼저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팁을 드리면요, 이 제가 세운 계획을 보면요, 10월부터 요 1차 시험을 볼 때까지 요 1차를 공부하는 기간을요, 제가 조금 여유를 더 가지고 한 7개월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럼 이제 평가사님 1차 공부하는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면 된다면서요,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셨네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은요, 1차는 할만하기 때문에 2차 공부량을 많이 확보하는 거, 안정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공부를 갑자기 뚝 끊고 1차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미리부터 1차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2차를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이 2차 공부가 끊기는 이 기간을 2개월 정도로 좀 최소화할 수 있어요. 즉 1차를 6개월보다 조금 미리부터 2차랑 같이 하다 보면은 요거를 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2차를 끊기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요, 6개월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하셔서 2차를 최대한 내가 이어서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2차 공부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병행 기간을 조금 넉넉히 두고 계획을 세워드린 겁니다. 자, 요즘 이렇게 할 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2차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요때 2차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2차 강의는요, 모든 학원이 그렇지만요, 23년 4월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4월에 2차 시험이 개강됩니다. 평가사님, 그러면은 지금은 올해 강의가 없으니까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2차를 최대한 미리 많이 해둬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요, 4월까지 내년 강의가 개강하기 전까지요, 작년 강의 들어두셔야 돼요. 미리 공부 많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년 강의를 들으실 때 그럼 뭘 들어야 되냐? 자, 2차 과목이 실무와 이론과 법규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작년 실무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무에 중점적으로 실무를 내가 아주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실무만 열심히 듣고 문제 푸시고 내 것을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평가사님, 왜 실무만 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목이 실무, 이론, 법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실무가 조금 요 세 과목들의 뼈대가 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무라는 과목은요.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요. 거기서 네가 이거 평가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 문제를 풀면서 물론 이제 글로 묘사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상황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면요. 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론을 공부할 때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법규를 공부할 때도 보상 파트긴 하지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일단 잘 해두시면요. 이론과 법규 하는데 조금씩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무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를 집중해서 내년 4월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 실무를 사실 2개월 동안 2월 3월 동안 실무를 마스터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방식 마스터. 자, 여러분들 실무를 공부하시면요. 3방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요 파트를 마스터하겠다. 요것만 집중해서 요거를 단기 목표점으로 잡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시면요. 나머지 진도들 챙겨서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들어주시면 오케이입니다. 요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실무라는 과목에서 이 3방식이라는 게요.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한 절반 조금 안 되는데 실제 중요도로 따지면은 거의 한 70% 되는 정도의 중요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즉, 이 3방식이요. 전체 내용의 뼈대가 돼요. 이 뒷부분까지도 이 3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내용들이 계속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3방식이라는 부분을 되게 잘 학습해 두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요. 이 나머지 뒷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만 정리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남들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3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실무라는 과목의 기틀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마스터하겠다 이런 목표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방식 마스터가 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실무를 공부하시면요, 이제 상방식의 이론적인 부분들 이제 학습하십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문제들을 내가 충분히 혼자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그게 3방식 마스터입니다. 혹은 시간 내에 들어올 때까지 요거까지 하실 수 있으면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뭐 목표는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요 정도까지 내가 한번 목표로 해보겠다. 이론 강의 들으실 때도 내가 저거를 잘 숙지해서 문제 풀 때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놔야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은요, 내가 배우면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OX 맞았냐 틀렸냐면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인풋만 되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런 주관식은요, 내가 글을 직접 써야 되잖아요. 즉 내가 인풋만 했다고 해서 이 아웃풋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배운 거를 떠듬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써보는데 보통 주어진 시간에 뭐 한 3배 4배 걸립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하셔서 그냥 구구단처럼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쭉쭉쭉쭉쭉 풀어서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3방식을 충분히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충 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저거를 많이 이제 학습을 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림 딱 그리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실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되게 짧게 끝내요. 못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반복 숙달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 차이는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느려. 왜 느린지 내가 고민해보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빨라지겠구나 라고 해서 다음번엔 이렇게 풀어야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금방 숙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많이 풀어야지 하고 풀면은 이게 물론 이제 저절로 익숙해져서 풀리는 게 있는데 조금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시간 단축을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돼요. 생동차 노리시는 분들은 요 반복을 많이 해서 공부를 하시는 계획을 짜시면은 좀 쉽진 않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 외국어에서 어떤 문장을 쓰는 그런 어떤 문법들이나 그런 이론적인 걸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해봐 라고 하면 이게 처음에 말할 때는 떠듬 말하겠죠.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탁탁탁 말할 수 있는 정도, 그게 시간 내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요, 이 인풋된 거를 빨리빨리 그 교통 정리를 해서 금방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한히 많이 반복해야 그거를 빨리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데 생각하면서 반복학습 하시면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줄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다 보면 제가 정말 너무 해드릴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실무 공부 얘기로 좀 확 돌아왔는데 다시 원래 돌아가서요. 그래서 요 정도 목표로 삼으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아무래도 저희 랜드잇이 이 단기 합격하신 분들이 실제로 공부하신 대로 커리큘럼을 만들잖아요. 저희 커리큘럼이 이 최종호 평가사님 실무 스텝 1이 정확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방식 이론과 문제풀이가 합쳐진 이 3방식을 쉽게 빠르게 집중해서 마스터하실 수 있는 이런 강의 구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호 평가사님 강의가 단기간에 3방식을 마스터하기에는 솔직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수강하시면서 습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또 이제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평가사님, 그러면은 4월까지, 제가 4월까지라는 건 이제 2월과 3월 말까지라는 겁니다. 자, 요때 실무만 해야 되나요? 다른 과목은 안 봐도 돼요? 다른 과목도 저는 하고 싶은데요. 설명을 드리면은 웬만하시면 실무만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를 찍거나 이렇게 보면요, 생동차로 붙으신 분들은 요때 대부분은 실무만 하십니다. 즉 하나를 확실히 올려놓는 거예요. 이때 집중해서 확실히 올려놓으시면은 나중에 4월에 올해 강의가 열려서 공부를 하실 때 한 과목이 사실상 없어지잖아요. 두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확실히 수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8시간씩 실무하는 게 좀 지겨울 수는 있죠. 하지만 만약에 가능한 선에서는 실무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한 과목만 보는 걸 지겨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론 정도, 요거는 좀 가볍게 한번 구경해 보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론이 초반에는요 그렇게 뭐 공부 시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이렇게 쭉쭉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공부 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 식히는 용도로 그냥 강의들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구경하시는 정도, 굳이 다른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주 해주시는 질문이 뭐냐면요, 평가사님, 그럼 제가 4월이 되기 전까지 실무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나면, 그럼 이때 올해 강의가 오픈이 되면요, 그러면은 이때 실무도 다시 열리잖아요. 이때 실무 강의를 또 들어야 됩니까? 요거는요, 4월 오픈 실무 강의 웬만하면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요 저희 랜드잇에서 실제로 생동차로 합격하신 김하인 평가사님도 얘기해 주신 건데요, 웬만하면 듣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한번 듣고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서 다시 기본 강의를 들으면은 정말 좋다, 정말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때 다시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다시 듣는 거는 이제 다시 재정리 차원에서 듣는 거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 없이 점검 차원에서 한번 다시 들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는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면서 이론, 법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해 주실 만한 거 생각해 보면요, 평가사님, 그러면 4월에 실무가 열리면 그 실무도 듣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2번이나 강의를 결제해야 되나요? 저희 또 랜드잇이 수많은 상담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들 많이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 올해 원패스 구매하시는 분들 있죠? 올해 원패스 구매하시는 분들이요, 저희가 작년 강의 무료로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강의 나오기 전까지 작년 강의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용 걱정 없이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은 과목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 구성을 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상담하고 수강생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의 니즈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상품들 만들어 드려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실무 공부 방법 얘기로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론이나 법규 같은 것들은 실무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이제 정보도 모아보시고 랜디드 홈페이지 오셔서 실제 강사님들한테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방향성 잡아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내년 생동차 노리는 그 공부 방법을 안정적으로 커리큘럼 밟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때 여러분 저희 랜드잇 원패스 있잖아요. 실제 이제 짧게 공부하신 강사님들이 본인들이 공부할 때 아쉬웠던 거 단기에 합격하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 프랙티컬한 방법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 놓고 있기 때문에요. 말로만 단기 합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조금 길어서 지루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실무 열심히 해서 우리 생동차로 가는 발판 마련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